정부에서 청년들에게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3월 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대출은 잘못 받으면 망하지만 잘만 사용한다면 레버리지로서 투자에 있어 좋은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팍팍한 월세살이에 지친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던데요. 자세히 알아보니 유리한 점이 있어서 바로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제한사항이 많아서 실망하고 기존 청약통장을 유지하거나 아예 해지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연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우리 청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을지, 오늘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부터 청년주택 드림 대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입 대상자입니다. 일반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 드림 통장에는 크게 3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나이, 소득, 무주택 여부입니다. 먼저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여야 하고요. 소득은 직전 연도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청년주택 드림통장에 가입하고 싶다면 은행에 방문해서 전환 신청이 가능하고요. 상반기 내에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셨을 겁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사실 작년 2월에 출시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청년 우대형이었던 분들은 이미 다 전환이 완료됐겠죠? 다만 알아두시면 좋을 점이 있는데요.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때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인정 회차, 납입 원금은 그대로 인정이 돼서 청약순위와 관련된 것들은 유지를 해주는데 이와 달리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환 전 미납 회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청약통장의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납입을 잠시 중단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원래는 납입을 쉬고 있다가 나중에 목돈을 한 번에 넣으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뒤늦게 납입 인정 회차와 금액을 채워 넣을 수 있었는데요. 전환을 한 후에는 전환하기 전에 미납했던 회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목돈을 넣어도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미납했던 회차를 채우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월 최대 납입 인정액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이 있으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주택 드림통장의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고 이율 4.5%, 납입한도 월 최대 100만 원 상향 등등 말만 들어보면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요. 과연 이렇게 좋은 혜택을 덤으로 받으면서 신축 주택에 당첨될 기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게 맞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우대 이율입니다.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1개월 미만은 무이자, 1개월에서 1년은 2%, 1년에서 2년은 2.5%, 2년 이상은 2.8%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이중 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추가적으로 1.7%포인트를 우대금리로 제공해서 총 4.5%의 금리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중에 주택을 취득하면 우대 이율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또 정부가 고시하는 대로 변동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정책 상품이다 보니 자주 변하진 않겠지만 고정금리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결론적으로는 가입한 지 2년을 초과한 경우에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의 기간 중 무주택일 때만 최대 금리인 4.5%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과세입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 무주택 조건이 맞으면 이자 소득 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근로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동시에 본인이 세대주면서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혹시 중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앞서 살펴봤던 우대 이율과 달리 비과세 혜택은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 500만 원까지니까 월 42만 원까지 납입했을 때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소득공제입니다.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고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 납입금액 중 최대 300만 원까지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16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겠죠. 이건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월 300만 원까지니까 월 25만 원까지 납입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월 납입 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려주는 것인데요. 사실 회차별로 납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월 최대 25만 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도 월 최대 25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 최대 42만 원까지 넣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월 50만 원 넘게 넣는 게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됐을 때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만 1회 일부 인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 번 넣은 돈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해요. 언제 당첨될지도 모를 청약을 위해 너무 많은 목돈을 넣어두기에는 아깝겠죠. 뭔가 이런저런 제한사항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드는 게 좋은 건지 유의미한 건지 헷갈리시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나이, 소득,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불이익은 없고 추가적인 혜택만 있는 거니까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 전에 미납했던 회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채워넣을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서는 감이 좀 잡히셨나요? 이어서 청년주택 드림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건입니다. 나이는 20세에서 39세여야 하고요. 무주택자이고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을 납입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좀 많죠.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이 되었을 때만 이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출을 분양가의 80%까지 해주고 금리는 최저 2.2%,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면 금리도 만기 기간도 좋아 보이는데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먼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이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호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택 분양가의 80%, 즉 LTV 8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 분양가인 6억 원의 80%인 4.8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건가 싶지만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 신혼의 경우 최대 4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즉 반대로 계산하면 LTV 80을 꽉 채워 최대로 받으면서 동시에 대출 최대 한도인 4억까지 최대로 받는 경우는 분양가가 5억 원일 때입니다. 사실 이 대출을 받아서 분양가 6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신혼부부가 들고 있는 현금은 2억 이상인데 연소득은 1억 이하인 경우가 많지 않겠죠. 또 수도권의 분양가 5억 원 이하로 당첨될 수 있는 경우도 별로 없죠.
많은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 출생이신 분들도 성인이 되고 나서 수도권에 살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분양가를 제한해버리면 사실 이 대출을 쓸 수 있는 주택이 지역에 따라 많이 제한적이게 됩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소득별로 금리가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2.2%의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야 하고요.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소득 구간들을 봤을 때는 사실 디딤돌 대출이나 다른 대출에 비해서 엄청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금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생애 주기별로 추가 지원이 있긴 한데요. 이 대출을 받고 나서 결혼하면 0.1%포인트, 첫 출산을 하면 0.5%포인트, 추가 출산을 하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해줘서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이미 작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아직 청년주택 드림 대출은 출시가 되지 않아서 출시 전까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쉬운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기존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지 않은 분이시라면 어차피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청년주택 드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고민할 시간이 많이 있죠. 만약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신다면 꼭 이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당첨 시점에 여러 대출을 잘 비교해서 좋은 금리로 대출을 잘 받으시고 새 아파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재테크 도우미로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